사우디조차도 뭐 원전 도입합니다. 내추럴 가스하고 오일하고로 그냥 100% 합니다. 반반, 50대 50 뭐 이 정도 썼고, 지금은 오일을 좀 더 줄였고요. 내추럴 가스를 좀 늘렸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계속 이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도 늘고 산업도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한번 해보자. 거기다가 태양열 좀 해보자. 태양광이 아닙니다. 태양열을 좀 많이 해보자. 태양열은 열로 저장해놨다 쓰기 때문에 태양광보다 조금 낫습니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우리 원전사관 UA 같은 경우는 내추럴 가스로 100% 하고 있는데 바라카 1, 2, 3, 4, 5기가 돌아가게 되면은 한 이 정도를 해결을 해줍니다.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원전으로 해결을 쫙 해버리는 거죠. 이만큼을 하게 된다면 남은 거 가지고 뭐 또 하든지, 아니면 원전을 더 하든지, 뭐 태양광하고 조합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UAE 입장에서는 카타르에서 가스를 사오는데 카타르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 카타르하고 이란하고가 친해요. 왜 친해졌냐? 여기에 가스전이 있는데 하필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가운데 있어가지고 둘이 협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관계가 돼 있어요. 같은 유전에 빨대가 두 개 꽂혀 있습니다. 그럼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갈만 빨라지고 가격만 내려가는 거죠. 그냥 막 퍼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친구가 더 참기 힘듭니까? 친구의 원수가 더 참기 힘듭니까? 내 원수의 친구가 나아요? 친구의 원수가 나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친구의 원수하고 잘 지내든지 당신 원수의 친구하고 잘 지내든지 어떤 게 낫겠어요? 친구의 원수는 엄밀히 따지면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원수진 건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 친구하고 원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원수의 친구는 안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UAE 입장에서는 내 원수예요. 이란이. 내 원수의 친구입니다. 아무리 민족적으로 아랍 민족으로 갖고 아랍어를 쓰고 순위파로 같다고 하더라도 원수의 친구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런 나라에다가 이 가스를 사오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UAE가 여기다 원전을 짓고 여기서 사오는 가스의 의존을 줄이자. 그런데 가스는 장기 계약을 해놨으니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가스를 사옵니다. 사와서 파이프라인으로 여기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LNG 터미널을 만들어 버립니다. 인도양에 열린 데다가.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도 여기선 수출할 수 있어요. 카타르가 가지지 못한 걸 UAE가 가져버리는 거죠. 카타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은 여기 가스 있으면 뭐합니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UAE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LNG 터미널을 만들어 놨으니까 인도양이 열려 있어요. 그냥 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국가 전략을 가지고 원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태양광도 깔고는 있습니다만은 사막의 태양광이 보기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데다 모래 먼지가 너무 많아서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만큼을 지금 원자력으로 하고 있고 탈원전 하면서부터 원자력이 줄었는데요. 그럼 원자력이 줄어든 원래 뒀으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럼 이만큼 사라진 걸 뭘로 때웠냐? 결국은 가스 늘고 석탄 늘었어요. 원자력을 가스하고 석탄으로 대체하는 게 그럼 탈원전이냐? 탈탄소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태양광 풍력 뭐 조금씩 늘린다고 늘렸지만 그걸로 원자력을 상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시면은 그냥 거대한 섬이에요. 여기 중국이 우리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믿을만 해요? 일본이 믿을만 해요? 주변에 믿을만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 항공모함 같은 나라인데 이 항공모함은 원자력으로 이미 검증이 됐죠. 24시간 365일 바다에 떠 있으면서 물과 전기를 다 만들어냅니다. 먹을 것만 공급이 되면 그냥 몇 년이고 떠다닐 수 있어요. 뭐 연료는 30년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원자력에다가 뭐 이 갑판 위에다 태양광을 깔면 조금 도움은 될까요? 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안 되니까 여기는 깔 수 없겠지만 약간 태양광은 우리 그 자연 환경이 허락하는 환경 하에서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못 쓴다 그러면 결국 뭐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뭐 저기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살겠다. 뭐 마션이란 영화도 있었죠. 그것도 있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 스페이스X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성에 가서 쓸 수 있는 거 보면 원자력을 쓰죠. 그런데 아니, 굳이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될까? 화성에 가서 살 정도라 그러면은 사하라 사막에 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 화성에서 살 정도의 시스템이면 사하라 사막에다 그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은 훨씬 더 천국이겠죠. 결국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원자력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뭐 쓸 만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 게 화성에 우리 저기 로버들 많이 보내놨어요. 화성 탐사하려고 보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태양광 로버가 있어요. 태양광 로버가 있는데 여기 태양 전지가 이렇게 있죠. 펴고 다니는데 얘는 태양 전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워가 크게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니면서 사진만 찍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지구로 전송해주고 소위 말해서 찍사죠, 찍사. 거기에 보면 또 원자력 로버가 있어요. 원자력 이 표면 차가 있는데 원자력 차는 돌아다니면서 중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땅을 파고 흙을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지구로 보내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는 중부하, 얘는 경부하 이런 정도의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2016년인가요? 그때 한번 모래폭풍이 심하게 한번 왔는데 그 바람에 얘는 죽어버렸어요. 요 위에 모래가 잔뜩 끼고요. 며칠 동안 해가 안 뜨니까 얘가 방전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얘는 죽거든요. 왜냐면 밤에 전자회로가 다 얼어서 파손이 다 됩니다. 그래서 2016년 모래폭풍이 왔을 때 연락이 두절된 뒤로 얘는 공식적으로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요. 이 원자력 로버는 아직까지도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래폭풍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원자력으로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미래는 원자력과 태양광인데 원자력은 24시간 가능한 거고요. 태양광은 태양이 떠 있을 때만 가능하고 배터리에다 조금 저장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는 정도 밤에는 그 정도입니다. 연명하는 정도. 그러니까 엄밀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분명한 에너지와 원자력은 한계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성을 우리가 돌파를 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하고 사용 해결료 뭐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또 보냈어요. 올해. 그래서 2020년이고 작년에 보냈나 이거를? 올해 아마 테스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얘가 퍼시비어런스라는 이놈을 화성인데 여기 화성입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얘가 셀카봉을 들고 찍은 거예요. 원자력 로버가 이렇게 팔을 쭉 내밀어가지고 셀카봉으로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무슨 조그마한 거 하나 있죠. 이게 태양광 헬리콥터입니다. 말하자면 태양광 드론. 네. 화성에서 이 드론을 날리는데 얘가 하루 종일 충전하고 나서 한 90초 정도 비행하고 내립니다. 뭐 그런 테스트하는 얘 옆에 얘 따라다니죠. 얘 혼자서는 미션을 할 수가 없어요. 곁에 이제 원자력 로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미래도 뭐 이런 조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원자력이 오늘날 같은 이런 형태로만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 무슨 전기차 있죠. 전기차 주차 빌딩인데 이 지하에 원자로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공업단지인데요. 공업단지 가운데에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원자로에서 전기하고 열을 이 공장지대에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뭐 해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으로 가는 배,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우리가 상용으로 원자력을 쓴다 그러면 원자력 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 원자력은 이런 모습으로 갈 거고 우리의 미래는 결국 원자력하고 태양광의 조합인데
이 태양광에는 현격한 간헐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둘의 보완으로 가야 될 거다. 그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가야 될 전략이다. 왜? 우리는 원자력을 잘 할 수 있고요. 원자력을 잘 하는 나라 중에 탈원전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미국이 했습니까? 프랑스가 했습니까? 일본이 했습니까? 중국이 했나요? 러시아가 했나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독일은 이미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원자력 기반이 프랑스로 다 넘어갔어요. 독일은 이미 그때 원자력 기술이라는 건 끝났습니다. 뭐 일부 지멘스 같은 경우에 원자력 기술이 좀 남아서 그걸로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원자력을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탈원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것은 국가 전략으로 봤을 때 아주 뼈아픈 실책이다 하는 것이 제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